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오피스가에서 인사이더, 이른바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저도 인싸가 되고 싶은데 이 바쁜 오피스가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아이템이 도대체 뭔가요? 네, 빌딩이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킥보드, 일반 킥보드가 아니라 바로 전동 킥보드인데요. 요즘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드물게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만큼까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전동 휠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전동 휠은 오피스가는 물론 요즘은 관광지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바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2010년부터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몸집이 더 작은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로 유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면서 5년 안에 연 판매량이 누적 2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는 상대적으로 타기 편리한 전동 킥보드고요. 전동 스쿠터 판매량 역시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동 휠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해서 초반에는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좀 어렵고 또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편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소형 가전에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덕분에 무게는 8kg 내외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한 번 충전을 하면 약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승객이 가지고 승차할 수 있는 물품 규정을 무게 32kg, 길이와 너비, 높이, 합을 158cm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도 전기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죠. 더욱이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전동 휠과 달리 탑승법을 따로 익히지 않아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아무리 휴대성이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보다 좋고 또 탑승법이 어렵지 않더라도 저렇게 길고 또 무거운 이동 수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더욱이 한 번 충전으로 2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퇴근 시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가 공유 경제를 만나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분명 거리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중교통 내에서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유는요.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 등 공유 전동 킥보드의 주요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는 30분이나 시간 단위로 요금이 책정되는 다른 공유 이동 수단과 달리 분 단위로 요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5분은 1,000원, 이후 5분마다 100원 내외로 요금이 올라가는데요. 사실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대부분은 10분 내외에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비하면 결코 싼 요금은 아니죠. 하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엔 좀 번거롭고 또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애매한 거리에는 이런 전동 킥보드가 잘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쁜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전동 킥보드를 빌리고 다시 돌려주는 것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굳이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대여 장소를 따로 가지 않아도 그냥 길가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에 QR코드 등을 스캔을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물론 반납도 길가 아무 곳에나 한 뒤에 앱을 통해서 반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위치 추적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그곳으로 찾아와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 가는 거죠. 이 때문에 바쁜 출퇴근 시간에 단거리를 가는데 전동 킥보드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길가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 전동 킥보드가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 걸 저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이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렇게 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보다 이용자들이 더 늘어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수요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재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속도가 25km로 제한되어 있는 이 전동 킥보드가 달리는 것도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를 고속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빗대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헬멧을 착용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다른 교통수단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이동수단이다 보니 아무래도 법적인 안전기준은 미비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면 실제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지난해에만 233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보행자와 차 운전자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아우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멀티모달 모빌리티입니다. 멀티모달 모빌리티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교통,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강남역까지 갈 때 버스와 지하철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멀티모달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현재 멀티모달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더 나아가서 공유 차량, 공유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와 함께 구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IT 기술과 공유 시장이 점점 발달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해마다 등장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말인데요. 우선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공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풀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 차량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공유 시장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들이 좀 있고요. 이 때문에 전통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또 동시에 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더 활발해져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 상황이 좀 늘어난다면 그 역시 문제겠죠. 더욱이 멀티모달 모빌리티는 앱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길찾기 앱에서 특정 공유 서비스의 정보만을 공유하게 된다면 이 역시 시장의 불평등을 조성하게 되겠고요. 이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좀 미리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덕분에 발걸음이 무거운 출근길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행법보다 커지는 시장의 속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 보입니다. 발빠른 대처로 이용자와 비이용자 그리고 전통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